일본의 언론이 현재 한국 뉴스로 매우 뜨겁습니다. 바로 한국의 WTO 총장 진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도하는 매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도가 많아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유명희 산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WTO 진출에 대해 비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일본 주요 신문들의 보도 논지를 살펴보면 얼마나 이 문제를 경계하는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관련 제소한 한국이 WTO 총장에 입후보하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이냐며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물론 각종 방송이나 신문에서 이런 보도가 나가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만 한국 입장에선 한 가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일본은 한국의 G7 진출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지며 반대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G7에 초대한다고 하자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분명히 일본이 WTO 총장에 대한 반대 공작을 할 것이 분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WTO는 양국 간의 실질적인 수출 규제를 다루는 데다가 양국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의 주제로도 다툰 바 있기 때문에 일본은 다양한 나라들을 상대로 반대표를 던지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WHO 총장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앉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산케이 신문에서는 일본에서도 그에 대항하여 WHO 총장 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유독 일본은 한국이 국제기관의 수장이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서 일부 균형론자들은 WTO는 양국 간의 첨예한 다툼이 달려있는 문제이므로 그러는 것이고 다른 문제에서는 항상 일본이 그렇게 한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 2007년에 미국 유엔 대사가 폭로한 일본 모습이 이 시점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마지막까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것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2007년에 미국 유엔 대사를 지낸 이는 트럼프 비판 회고록을 펴낸 존 볼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최근 트럼프 회고록을 통해서 북미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막은 것은 일본이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는 2007년 그의 자서전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움직임을 적어놓았습니다. 그는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차 투표에서 반대표가 나왔는데 이것이 섬나라에서 나왔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자신은 이것이 일본이라고 판단했고 당시에 일본 유엔 대사인 오시마 대사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자신이 오시마 대사에게 한국에 반대표를 던지지 말라고 설득하자 오시마 대사는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부인하지 않으며 수긍했다는 장면을 기술했습니다. 어차피 일본의 반대표가 반 총장의 당락을 결정짓지 못하는 상황이니 고립되지 말라는 충고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만약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이었다면 일본에 의해 당선이 저지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유엔 총장이 나오면 자신들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게 더 어려워진다는 의견을 비롯해 일본 내에서 한국의 유엔 총장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득세했으나 미국을 비롯하여 다른 모든 국가들에서 한국의 유엔 총장을 밀어주는 분위기가 나왔었고 미국 대사인 볼턴의 설득으로 최종 투표에서는 찬성 아닌 기권표를 던지며 마무리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투표는 누가 반대를 하거나 기권하는 것을 알 수 없는 비공개 투표이므로 일본 당국은 자신은 한국의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습니다. 당시 중국과 북한도 한국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일본이 아니냐는 심증만 있었고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반기문 총장 당선 1년 뒤인 2007년에 존 볼턴의 책으로 인해 그 정황이 폭로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미국 대사 존 볼턴의 말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기술이므로 100% 사실인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했습니다만 트럼프 비판 회고록을 펴는 볼턴이 일본 관련 사실을 다수 폭로해 남북 사이에서 다양한 방해 공작을 놨던 일본의 움직임이 재현되며 다시 주목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일본의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자칫 외교의 자충수, 헛발질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한국을 저지하다 보면 결국 일본이 고립되는 상황도 맞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G7 진출에 반대하는 일본이 들고 나온 논리를 보면 한국이 친중과 친북을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을 설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G7은 일본이 반대하면 어차피 한국은 진출할 수 없습니다만 미국이 우려하는 친중을 내세운 일본은 한국을 G7 입성에 좌절시킬 수는 있지만 중국을 적으로 돌립니다. 아베 총리는 2019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위를 누구보다도 공을 들여오며 친중을 추구했습니다. 일본 경제를 가장 뒷받침해주기도 했으며 영토 문제에서 좀 더 유연한 대처를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수출 규제가 자행되기 바로 직전인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에서 아베 총리는 중국을 영원한 이웃이라며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며 레이와 시대 개막과 중국 건국 70주년인 올해 일중 관계의 신시대를 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만 불과 1년도 안 되어 중국과 친한 국가인 한국을 배척해야 한다는 모습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한편 한국 입장에서도 G7에 들어가는 게 중국의 반대가 우려돼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이 반대를 해서 중국의 짐을 일본이 대신 가져간 형국이 된 것이라는 외교 헛발질이 나온 것입니다. 또한 G7 내에서도 일본의 이러한 몽리는 다른 나라들에게 적지 않은 눈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과 통화까지 했는데 거기에 국가의 사사로운 이익을 들먹이며 반대한 모습도 그렇고 미국 외에 다른 모든 국가들도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라 일본의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G7 중 일본을 제외하고 이번 팬데믹 사태에서 한국에 큰 도움을 받은 국가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결국 G7 내에서도 한국의 입성을 두고 일본은 고립되는 외교적인 실책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만 막으면 된다는 자세는 국제사회에서 자국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므로 극단적인 상황이 오지 않는 한 대부분은 서로 반기를 들지 않는 것이 국제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이러면 한국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다양한 자리에 진출하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일본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려고 하지만 한국과 이탈리아 등의 반대로 인해서 10년 넘게 아베가 공을 들여온 UN 상임이사국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은 오바마 대통령을 설득해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일본과의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것도 결국 일본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일본 내부적으로는 만약 한국에서 WTO 총장이 나오면 WTO를 탈퇴하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WTO를 나오겠다고 하니까 자신들도 그래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작용한 데다가 다양한 매체에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생기면 WTO 총장을 확보한 한국이 모조리 승리하게 될 것이므로 탈퇴하자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정부를 자극합니다. 청와대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하게 하는 미국의 구상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반대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이를 몰염치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9일 이웃나라에 해를 끼치는데 익숙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일본의 몰염치 수준이 전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들은 일본의 이런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G7 확대 및 한국 참여 구상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도 강경한 입장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군함도 문제가 나오면서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관련 전시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익신문 등은 오히려 한국에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인과 동일한 임금을 주고 일을 한 경우라고 말하면서 강제징용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강제징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된다면 강제징용으로 인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자신들이 보복성으로 수출 규제를 자행한 것이 더욱더 불리하게 될 우려도 생기므로 이제는 강제징용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그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에는 국가 간 약속과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일본은 자신들이야말로 국제법을 입맛에 따라 지키지 않는 정황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상업적 고래잡이를 1년째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포경위원회 IWC를 탈퇴하고 상업포경을 본격 재개한 지 4달 1일로 1년을 맞는 일본은 이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평가에는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작년 7월 1일 상업포경을 재개할 때는 포경 반대 국가나 해외 주요 미디어로부터 비판이 이어졌으나 코로나19 확대의 영향도 있어서인지 국제적 비판은 약해졌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포경에 신경 쓰지 않으니 강행해도 된다는 논지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조차 자국의 고래잡이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2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상업포경에 관한 각국의 반응이 어떠냐는 물음에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후 각국 외교장관과 50차례 이상 전화회담을 했으나
상대로부터 우리나라의 포경에 관한 우려가 있었거나 IWC에 관한 언급이 있었던 일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틈타 포경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우방인 호주조차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제소했고, 일본이 남극해에서 진행하고 있는 포경 프로그램이 조사 목적이 아니므로 금지한다는 판결이 2014년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래잡이를 재개했으며 상업 포경을 허용하자고 IWC에 제안했다가 부결되자 작년 6월 말 탈퇴하고 아예 상업적 고래잡이에 나섰습니다. ICJ의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했으며 원하는 대로 안 되니 IWC를 내팽개치는 등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대응을 한 셈입니다. 일본은 징용 판결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벌어진 한일 갈등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해 놓고 자국의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규범을 철저히 무시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결국 앞선 외교 케이스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모습은 스스로 고립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태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렘푸시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시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렘푸시입니다. C19 사태로 일본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면봉이 부족하다는 등 모든 대책이 다 엉터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아비간이고 또 하나는 일본인은 한국인과 같은 체질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가 왜 일본인들과 언론에서 연일 희망사항으로 언급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 BCG 백신을 꾸준히 맞아왔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되는 일도 없고 희망적이지 않은 일본의 현재 상황에서 믿을 것이라고는 일본도 한국인의 특수 체질과 똑같다 라는 희망뿐입니다. 이 말은 BCG 백신 접종을 막고 있는 국가는 다르다는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 3월 말 결핵 예방을 위한 BCG 예방 백신이 C19의 전파 속도와 최종 판정 자율을 낮출 수 있다는 가설이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뉴욕 공과대 연구진이 각국의 인구 대비 C19 최종 판정자와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수를 BCG 백신 접종 상황과 비교했더니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뉴욕 공과대학은 BCG 백신은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결핵뿐 아니라 다른 호흡기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월 21일 기준으로 수치를 분석해보니 BCG 접종을 시행 중인 55개국에 결국 불행한 일을 당한 자는 인구 100만 명당 평균 0.78명이며 BCG 접종이 없는 5개국은 16.39명으로 약 21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BCG 접종 시행 기간과도 관련이 있는데 스페인은 1965년부터 1981년까지 16년간 접종을 시행했고 덴마크는 1946년부터 1986년까지 40년간 시행했는데 100만 명당 불행한 일을 당한 자는 각 29.5명과 2.3명으로 10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1920년부터 접종을 시행한 브라질은 0.9573명이고 1947년부터 시행한 일본은 0.28명, 1962년부터 시행한 한국은 1.9명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결국 호주와 네덜란드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BCG 백신을 접종하는 임상시험에 들어갔고 영국과 독일에서도 비슷한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BCG 백신이 C19로부터 인간을 보호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BCG 접종을 서두르는 것은 옳지 않다. 갑자기 백신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결핵 발병률이 높은 국가의 신생아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불행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북한 등 30개 결핵 고위험국으로 가는 구호물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북한은 전체 인구의 32% 정도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결핵입니다. 일본의 현대 비즈니스 7일자 칼럼에는 BCG는 C19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본인들은 BCG 때문에 특별한 체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월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가설을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분석한 것입니다. BCG를 접종하지 않는 국가들의 인구 100만 명당 불행한 일을 당한 수를 나누어 보면 미국은 5.9%, 스페인 10.2%, 이탈리아 13.3%, 영국 15.7%, 독일 4.0%라고 합니다. 독일은 의료체계의 충실함을 특별히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5월 5일 기준 최종 판정자가 15,066명이고 결국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은 566명이라서 3.8%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본처럼 BCG 백신을 꾸준히 접종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최종 판정자가 1765명일 때 247명으로 2.3%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예를 보면 BCG 백신이 C19를 이기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가설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 이런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면서 일본인들은 성인 BCG 백신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성인용 BCG 백신을 남용해 잘못 주사해서 열이 나거나 소변에 피가 섞이는 등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제약업체에서는 성인용 백신이 3배나 물량이 초과되어서 신생아 대상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을 줄이는 대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 백신학회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학회는 C19 대책으로 BCG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효과를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BCG 백신 때문에 C19를 이겨내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일본인들도 한국인과 같은 체질이다는 물론이고 한국인보다 더 특별한 체질이라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독감을 일찍 종식시킬 정도의 면역력이 있는데 뭐 그것이 특별한 체질이라서 그렇다는 식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C19 면역력이 이미 있다는 기사와 칼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급기야 C19의 S형과 L형 모두에 강한 집단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까지 나오는 식입니다. 이 가설이 맞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이제는 모든 것을 BCG 접종 시기까지 따지면서 현재 상황을 끼워 맞춰가며 분석하고 있습니다. C19에 대해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취약한 것은 BCG 접종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10년에서 15년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발이 다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는 칼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적극적인 테스트와 격리, 치료 등에 힘쓴 것은 따라하지도 않으면서 BCG 백신 접종만 분석하면서 한국 따라가기를 희망하는 일본이 참 딱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 대책 없는 일본에 대해 의아해야 하는데 눈만 꿈뻑거리고 있는 아베와 일본인들이 이해가 안 되네요.